다음으로는 3D 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D 달을 사용할 거긴 한데 혹시나 다른 항성이나 별, 행성을 만들 때 자전과 공전 속도가 달라서 다른 면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3D도 만들어 줄게요. 새로운 머티리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m_mun3d라고 해줄게요. 동일하게 블렌드 모드와 쉐이딩 모드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텍스처를 불러와 줄게요. 2D에서 했던 것처럼 색상, 채도, 강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3D) 같은 경우는 머티리얼로 회전할 수 있게 UV를 활용해 줄게요. 다음으로는 테두리 부분이 빛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2D에서는 테두리가 명확하지만 3D에서는 테두리가 어디일까요? 여기 기준에서는 이렇게가 테두리지만 다른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는 테두리가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카메라를 통해 레벨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나의 카메라가 보는 기준의 테두리랑 다른 사람의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에서의 테두리가 달라요. 그래서 각자의 카메라 벡터를 기준으로 각각 처리해라 라고 할 때는 카메라 벡터를 사용합니다. 카메라 벡터라고 검색하면 벡터 부분에 카메라 벡터 월드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거를 배치해 주겠습니다. 이 노드를 활용하면 각각의 카메라별로 값을 처리하게 됩니다. 각각의 카메라별로 값을 처리할 건데 어떤 값을 처리할 건지 알려줘야 돼요.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모서리가 명확하게 있지만 구형 같은 경우는 표면 전체가 테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면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vertex normal world space를 가져와 줄게요. vertex normal world space는 라이팅 효과를 구현하거나 재질의 표면의 반사 방향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노드를 사용하면 표면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요. 두 노드를 프리뷰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vertex normal world space 같은 경우는 카메라의 방향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해당 액터의 표면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카메라 벡터 같은 경우는 액터의 위치가 아니라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표면의 정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도트곱으로 처리해 볼게요. 닷 프로덕트 노드를 배치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노드 프리뷰로 볼게요.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테두리만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트 프로덕트는 그래픽스나 컴퓨터 그래픽스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데요. 계산하는 식을 보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로 들어오는 3벡터 값이랑 B로 들어오는 3벡터 값을 식에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결과값을 보면 결과값이 스칼라로 나오게 되는데요. 주로 두 벡터의 사이의 각도를 계산하거나 벡터의 정교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조명 계산이나 표면 재질의 계산에서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조명이 어떤 방향에서 오는지나 조명과 표면 간의 각도를 계산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도트겹을 할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카메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고 안쪽으로 올수록 흰색으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값을 럴프를 통해 검은색 부분은 엣지로 처리를 해주고 하얀색 부분은 베이스 값으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시브 컬러로 연결해 줄게요. 이제 테두리의 범위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어두운 곳끼리 곱하면 더욱더 어두워지는 점을 활용해 줄게요. 이렇게 똑같은 값을 곱해줘도 되지만
더욱더 어둡게 해주려면 계속해서 배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곱을 시켜주는 노드가 있어요. 파워 노드를 배치해 주겠습니다. 다트 옆에 파워 노드를 배치해 줄게요. 파워 노드는 이러한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스에 여러 번 곱할 값을 넣어주고 익스포넨트에 값을 넣어주면 그 지수만큼 거듭 제곱을 해줘요. 2의 세제곱은 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알파의 파워를 연결해주고 지수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높은 값을 넣어주면 경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를 더 적게 줄수록 경계 부분이 더욱더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티가 나게 엣지의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의 방향에 따라서 테두리만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수 부분도 파라미터로 만들어 줄게요. 인스턴스로 만들고 블루프린트에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블루프린트 스피어에다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머티리얼을 적용시켜 주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네, 그럼 구체도 같은 면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구체는 테두리 같은 경우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카메라가 있어도 각자의 카메라를 기준으로 테두리가 빛이 나게 돼요. 얘는 환경 블루프린트로 옮겨줄게요. 이전에 만들었던 BP 언더바 인바이러먼트 블루프린트 열어주겠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배치했던 것과 동일하게 스피어, 평면, 그리고 후광을 하나씩 배치해 줄게요. 스피어를 기준으로 평면 2개를 배치해 주겠습니다. 머티리얼도 적용시켜 줄게요. 머티리얼도 적용시켜 줄 건데 이 인스턴스 말고 기존에 있었던 마스터 머티리얼 있죠? 이걸로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저희 조금 있다가 블루프린트 안에서도 머티리얼 인스턴스처럼 파라미터를 즉각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인스턴스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마스터 머티리얼을 하나씩 적용시켜 줄게요. 이름도 변경해 주겠습니다. 위치도 조금 조정해 줄게요. 구체 같은 경우는 기준이 될 거이기 때문에 냅둬주고 2D는 Y축을 마이너스 90으로 해주고 X 로케이션을 마이너스 90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후광 같은 경우도 조금 뒤로 밀어줄게요. 그리고 스케일은 1.5 정도로 키워주겠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배치했던 이 부분을 가져와 줄게요. Set Actor Rotation은 제외시켜서 가져오겠습니다.
이 변수는 생성을 해주고요. 인스턴스 편집도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set 액터 로테이션을 가져오지 않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있는 액터 자체를 회전시켜 버리면 다 같이 돌아가게 되죠. 근데 저희는 달만 회전시키게 해줄 거기 때문에 set 액터 로테이션이 아니라 set relative rotation을 배치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3D 구체를 기준으로 회전시킬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만 돌려주면 다 같이 돌아가겠죠? 기존에 있었던 이 부분은 태양의 위치를 변경시킨 거기 때문에 구분해 주겠습니다. 시퀀스를 통해서 구분해주고 이쪽을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레벨에서 보면 달이 원점에 있으니 멀리 보내주겠습니다. 먼저 달빛을 따라서 달이 움직이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디렉셔널 라이트 문 있죠? 여기에다가 어태치 시켜주겠습니다. 어태치 시킬 경우 위치값이 바뀔 수 있으니 위치값을 초기화 한번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add relative location으로 멀리 보내줄게요. 로케이션을 분할시켜주고 x값을 통해서 멀리 보내주겠습니다. 인티저 변수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름은 가짜 달의 거리라고 해줄게요. 멀리 보낼 거기 때문에 킬로미터 단위로 처리해주겠습니다. 해당 값을 가져와주고 마이너스 값으로 처리해줄게요. 제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달빛이 태양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이에요. 양수를 줄 경우 태양 방향으로 뜨기 때문에 음수를 통해서 달빛 부분으로 뜨게 해주는 겁니다. 거리를 조절하는 부분이 x 부분인데 달빛과는 별개로 달의 위치를 조금 더 수정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상하 좌우측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y와 z값에도 처리를 시켜주겠습니다. 대신 좌우측은 조금 더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게 1만 정도를 곱해줄게요. 그리고 상하 좌우는 마이너스 값을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편집을 모두 켜주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값들은 여러분들의 레벨 크기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레벨이 클수록 단위를 올려주시고 레벨이 작을수록 단위를 작게 해주시면 돼요. 이어서 크기가 작은 달을 멀리 보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달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후광도 별도로 조절할 수 있게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D나 3D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요. 브랜치를 사용해도 되는데 나 불리언으로 처리해줄게요. 컴파일을 해주시고 변수들의 기본값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거리 같은 경우는 1로 설정해 주시고 스케일도 모두 1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비지빌리티는 일단 3D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시간에 따라 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 오브 데이 값이 2400을 넘어가면 달이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희 이전에 여기 블루프린트에서 방위각 부분이 있었죠. 여기 방위각을 구하는 부분에서 클램프로 제한시켰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2400 이상의 값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쪽에 인레인지 B 부분에 4800을 넣어주시고 아웃레인지 B 값을 72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는 UI를 사용해서 조작할 거기 때문에 이대로 냅둘게요. 달빛 같은 경우에도 UI에서도 변경시켜주기 위해서 비긴 플레이에도 똑같이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쪽 부분이었죠? 달을 움직이는 부분. 이 부분도 비긴 플레이에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UI를 통해서도 손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의 크기나 거리 같은 경우도 UI를 통해 변경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은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환경 블루프린트에서 바꿀 수 있는 값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엄청 많아지게 될 거예요. 추후 종합해서 처리할 거고요. UI 파트에서 몇 가지 내용을 더 배우시게 되면 UI 제작이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크기를 키우고 줄이는 이 스케일 값 부분이 인티저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은 플로트로 바꿔줄게요. 블루프린트 돌아와서 바꾸고 싶은 변수를 보겠습니다. 스케일 부분 있죠? 이 스케일 부분의 오른쪽에 보시면 인티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플로트로 바꿔줄게요. 그럼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창이 뜨는 이유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변수가 이 블루프린트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림창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변수 타입 변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블루프린트 찾기 창이 뜨면서 변수들이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어떠한 변수가 변경되었는지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이거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변수를 한 개밖에 배치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 개의 변수를 배치했을 때 모든 변수를 찾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창을 닫아주시고요. 지금 바꾼 부분이 이쪽이죠. 플로트에서 인티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컴파일 해볼까요? 그리고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2, 3, 4 이런 식으로 인티저 단위로 값을 넣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플로트 변수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1.5, 1.7 이런 식으로 플로트 단위의 값을 넣었는데도 값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컴파일에도 분명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변수를 변경했을 때는 어떠한 변수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해당 변수들을 꼭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동일하게 수정해 주겠습니다. 레벨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달이 좀 크긴 한데 어차피 크기는 줄이면 되니까 상관이 없고 지금 중요한 것은 달빛의 방향과 달의 위치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 달을 만들기 전에는 달이 보이지 않고 달빛만 있었는데 이제는 달도 보이고 달의 위치에 따라서 달빛도 잘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달을 만들면서 변수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카테고리를 간단하게 나눠줄게요. 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달 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었던 변수들은 자주 사용하는 변수들이 있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변수들 같은 경우는 태양과 달과 구분 없이 모두 디폴트 카테고리로 놔주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이렇게 영어로 분명 입력했는데 한국어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맨 끝에 언더바를 붙여주면 영어로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건 영어로 되어 있고 어떤 거로 한국어로 되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한국어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어 버전의 엔진을 사용하게 될 경우
분명 같은 디폴트 카테고리인데 어디는 영어로 돼 있고 어디는 한국어로 돼 있고 영어와 한국어 카테고리가 공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 같은 카테고리인데 변수값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변수값을 레벨에서 조정한 값으로 기본값으로 놔주겠습니다. 지금 달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조금 더 작게 만들어줄게요. 가짜 달의 크기는 0.5, 할로 크기는 1.6, 한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의 랩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루프린트를 통해 머티리얼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달과 후광에 머티리얼 인스턴스가 아니라 마스터 머티리얼을 적용시키라고 하면서 블루프린트에서 파라미터 값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이 방법을 배우시면 런타임 중에서도 사용자가 직접 재질을 바꿀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달이 보름달만 있는데 초승달이나 금음달처럼 달의 위상도 자유롭게 바꿔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이상으로 미스터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